네, 안녕하세요. 영화계 126화 저는 진행의 허효식입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김정훈입니다. 네, 오늘도 그들 각자 본 영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화요일날 쉬는 날이었잖아요. 현충일이었던가? 네, 그래갖고 쉬면서 저는 한국 영화 몰아서 3편을 봤는데 다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우선은 특별시민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. 네. 내용이 뭐냐면 난 대통령 뭐 이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 서울시장 당선 얘기더라고. 최민식이 서울시장을 2번 연달아서 했는데 3선을 하려고 선거운동을 펼치는 내용인데 상대방 유력 후보는 라미란이고 근데 대선이 이미 치러졌고 대선 전후로 큰 이슈가 생겨가지고 진짜 여기서 나온 에피소드들이 현실보다도 작은 스타일로 가가지고 재미가 없었고 받아들이기 난감했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최민식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남산인가 어느 산으로 쭉 올라가는데 거기가 군부대 지역이라서 민간인은 못 가. 서울시장이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지. 들어가다가 이등병을 친 거야. 떨어져서 죽은 거지 이등병이. 죽었어? 죽었어. 결국에는 이게 까발려져. 근데 다행히 이 차는 최민식의 딸의 차인 거야. 최민식이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. 그래서 딸이 빵에 들어가도록 조치를 취한 다음에 대국민 사과를 해. 자식 교육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결국 누군가는 서울시장이 되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예로 든 이 이야기만 해도 굉장히 좀 억지스러운데 이 영화가 표방하고자 하는 거는 정치 얘기하면서 인텔리한 그런 영화를 표방했거든? 근데 나오는 에피소드들이 더럽다 보니까 참 재미가 없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. 연기들도 항상 보는 연기 있잖아.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 영화는 언제쯤 재밌는 게 나올까 싶더라고. 더킹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네. 저는 에브리바디 원츠 썸을 소개하고 싶은데요. 네. 예, 리처드 링클레이터의 신작이고 작년에 나왔죠. 예, 80년대 이야기예요. 그러니까 주인공이 야구 선수고 대학의 야구 패거리끼리 광란의 젊음을 보내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쵸. 근데 80년대의 젊은이들이 어떤 식으로 청춘을 보냈고 이런 것을 묘사하는 영화인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서 참 좋더라고. 특별히 부가적인 무언가가 붙어있지도 않고 정말 그 자체를 그려내면서 80년대 현실의 한 단면을 잘라낸 것 같아가지고 기름기 없이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했고 80년대를 2016년 시점에서 리처드 링클레이터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찰나와도 같은 절대적인 순간들이 어떤 식으로 비춰지는지 이거를 생각하니까 좀 재밌더라고. 나도 저번 주에 보면서 주인공이 보이우드의 남자 주인공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. 보이우드의 80년대 버전? 그때 대학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보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중엔 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거를 남겨준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청춘 영화들 보면은 가짜는 게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류의 이야기가 많거든. 그치. 그 나이 때 있을 만한 연병들, 엄살들 이런 거 깔고 가면서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 공감하고 힐링해주면서 뭐 어른이 되어 나가자 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. 근데 오그라드는 이야기거든 사실. 그런 게 없이 정말 생각 없이 노는 젊은이들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. 파티가 완전 너무 재밌게 그려내가지고 그거 보는 맛도 좀 있고 그리고 나는 야구 선수들 얘기니까 야구 장면은 그렇게 진지하게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? 근데 중반에 야구하는 장면이 딱 한 번 나오잖아. 그때 꽤 심도 깊게 다뤄가지고 의외로 재밌기도 했고 다음으로 보안관을 봤습니다. 네. 이성민, 조진웅, 김성균 그 패밀리들이 나오는데 내용을 얘기하자면 이성민이 전직 형사였습니다. 근데 형사 시절에 20년 깜빵에 들어갔어야 될 조진웅을 2년 정도로 감형되도록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.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이성민은 경찰에서 나옵니다. 그리고 자기 고향 땅 기장으로 가가지고 자칭 보안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패거리를 지어서 사는 거죠. 그러다가 사업가 조진웅의 기장 땅에 오게 됩니다. 사람들이 처음엔 엄청나게 경계를 하죠. 근데 조진웅이 이성민을 알아보는 거야. 나 옛날에 도와주셨던 형사님 아니냐고. 너무나도 감사하다. 내가 그 은혜를 잊지 못한다고. 그러다가 알고 보니까 얘가 나름 성공한 사업가라서 이성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업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야. 근데 우리의 보안관 이성민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. 요즘에 마약 밀매 이런 게 굉장히 이슈인데 조진웅이 뭔가 의심스럽다.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조진웅을 빨아줄 때 수사를 하는 거지. 아니나 다를까 조진웅이 마약 밀매에 관련된 사람이야. 나중엔 조진웅 무리를 일망타진하고
고향 땅의 모든 청년들이 아 역시 우리 보안관이다 뭐 이렇게 마무리 짓는 암행어사 출주하고 있는 거네. 이렇게 내용을 이야기한 걸로도 알겠지만 서사가 중요하지 않고 고향 땅에 있는 청년 무리들의 케미와 코미디를 통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런 개그들이 많아가지고 딱 거기까지인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기들끼리 재밌는 거를 보여주면 그냥 옆에서 그냥 껄껄거리면서 볼 수 있는 영화야.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. 네, 참 실망했습니다. 또 아빠와 딸이라고 하는 영화를 봐서요. 그거 아빠가 딸 되는 거? 제목만 들어도 알겠지. 이게 윤제문이랑 정소민 배우 나오는 건데 찾아보니까 일본 드라마가 원작이라고 그러더라고. 뻔해. 그냥 아빠와 딸 이 제목부터 알 수 있는 아빠랑 딸이 몸이 바뀌어갖고 서로 티격태격 했는데 서로의 마음과 상황을 이해하고 결국엔 다시 몸이 돌아와서 화합하게 되는 그렇게 딱 제목만 들어도 예상할 수 있잖아. 딱 거기야. 더 없어. 에피소드가 그러면은 새롭다거나 신박한 게 있어야 되는데 90년대에 나왔던 체인지라고 하는 영화 있었잖아. 남녀 학생이 몸이 바뀌는 거. 그것보다도 못한 에피소드들로 점칠돼 있어갖고 그냥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는 영화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국 영화 수준이 옥자 극장에 안 건다고 난리 치는데 넷플릭스 수준만도 못하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그들 각자 본 영화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 AI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